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근육 운동을 하든지 스트렝스 운동을 하든지 쇠질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죠. 다들 아실 텐데 그것은 바로 뭐다? 점진적 과부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빡세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빡세게 할 수 있을까? 헬린이 분들은 보통 무게를 올리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헬린이 분들이라면 횟수라든지 세트라든지 혹은 휴식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운동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근육 수축을 길게 가져간다든지 운동의 가동 범위를 바꾼다든지 원래 하던 종목보다 힘든 걸로 바꾼다든지 등등 이것들을 조금씩 쓱까준다든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쇠질을 오래 하면서 중간중간 벽을 만나고 정체기를 겪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한 번씩은 전부 시도해 볼 겁니다. 근데 이제 튜닝의 끝은 뭐다? 바로 순정이다. 점진적 과부하의 끝은 역시 중량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중량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운동법들을 모두 겪어보면서 여러 노하우를 몸으로 익힌 다음에 다시 근본인 중량으로 오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달리는 고정 분탕 댓글이 있죠. 파워리프터들은 3대가 높은데 몸이 왜 그러냐, 중량이 높다고 몸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군. 무슨 근육의 협응성, 고립, 자극, 자세 이런 걸 떠나서 3대 운동만이 무조건 무게의 기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3대 운동 300 드는 너보다는 500 드는 너가 몸이 더 크고 좋습니다. 500 드는 너보다는 700 드는 너가 몸이 더 크고 좋아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무튼 훈련 중량의 점진적 과부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영상의 메인 주제는 아니었고요. 그럼 이제 운동을 할 때 점진적 과부하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기록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운동 일지를 쓰는 겁니다. 운동 일지를 통해서 봤을 때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500g이라도 더 들었다. 그러면 강해진 겁니다. 스트렝스가 오르면 근육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따로 기록하지 않고 머리로 기억하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100kg 한 거 기억해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무겁게 하지 뭐. 이러다 보면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몇 달째 같은 무게로 하면서 제자리 걸음하고 본인이 전과 비교해서 발전했는지 안 했는지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운동일지라고 해서 쓸 생각하면 그게 또 갑갑해요. 굉장히 귀찮고 쓰기 싫습니다. 운동하면서 몸 쓰는데 머리까지 써야 되면은, 그래서 제가 중량의 점진적 과부하에 포커스를 둔 운동일지는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효과적이고 심플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운동 부위별로 대표적인 프리웨이트 종목이 있잖아요. 다리는 스쿼트, 가슴은 벤치프레스, 어깨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그런 프리웨이트의 최고 중량 딱 한 세트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피라미드 세트로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80kg를 8회 하는 게 최고 기록이라면 그것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핸드폰 메모장에 벤치프레스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1월 1일 벤치프레스 80kg 8회, 1월 4일 벤치프레스 100kg 5회, 다음에 하는 건 피라미드 세트가 아니라면 1월 7일 벤치프레스 60kg 10회 5세트, 그냥 이렇게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운동할 때 82.5로 8회 할 수 있는지 102.5로 5회 할 수 있는지 벤치프레스 62.5 10회 5세트가 가능한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충분하고 이렇게 해야 현실적으로 계속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why? 운동일지라는 것들을 보면 되게 운동하는 거 전부 다 적습니다. 등하는 날에는 무슨 데드 1세트 60kg 10회 2세트 70kg 10회 로우 머신 1세트 몇 회 시티드로 원암 덤벨로 등등 언제 어느 세월에 이런 거 다 적습니까? 솔직히 가치키. 그리고 무슨 운동 후 피드백까지 그 밖에도 뭐 많아요. 이러면 운동보다 운동일지 적는 게 더 빡셉니다. 물론 이런 거 전부 다 적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얼마 못 갑니다. 이런 거 적을 생각하면 운동 자체가 더 귀찮아지는 것도 있고 일지를 또 언제 적습니까? 운동 세트 사이에 적잖아요. 운동 세트 간 휴식을 할 때는 숨 고르면서 운동 자세 점검이나 다음 세트를 위한 마인드를 잡는 거지 매번 정신없이 이런 거 적는 게 아닙니다. 일일이 모든 운동을 적을 기운이 있으면 그 힘을 운동하는 거에 쏟는 게 훨씬 개이득입니다. 게다가 운동일지의 기운을 따로 쓰면서까지 디테일하게 전부 다 적는다고 쳐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일지는 사실 점진적 과부하의 무게 기준을 잡기 위해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기록하는 건데 다관절 프리웨이트가 아니라 머신으로 하는 고립 운동들은 지표가 될 수 없어요. 종종 운동의 총볼륨 계산을 위해서 적는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체 왜 why? 모든 고립 운동의 강도는 사실 그때그때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오늘 랩풀다운을 40kg로 10번 5세트를 겨우겨우 했다고 쳐도 다음에 조금 튕기면서 하거나 가동 범위가 조금 줄어들거나 다른 부위를 개입시키면 훨씬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더 자극을 느끼면서 하면 훨씬 더 가벼운 무게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총 볼륨량을 계산하면서 운동을 하려면 매번 운동 루틴, 운동 시간, 휴식 시간 항상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건 아무리 본인이 매번 신경 쓴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 운동을 기계처럼 똑같이 한다고 치더라도 머신을 누가 험하게 잘못 한번 써놓으면 똑같은 머신에 똑같은 무게인데도 다음에는 운동 강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머신 고립 운동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포함시키면서 정확한 지표로 쓰고 운동량을 계산하려는 건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얻는 게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자세 신경 쓰면서 하나라도 더 땡기는 게 개이득이에요. 하지만 프리웨이트는 다릅니다. 본인이 이악 물고 벤치프레스 100을 5번 들었다 치면 실제로 본인이 발전하기 전까지 105로 5번은 절대 못 듭니다. 외국에서는 Absolute Strength라는 개념을 쓰는데 애초에 프리웨이트 같은 운동들만이 Absolute Strength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절대 스트렝스를 몸의 엔진 값이라고도 표현하곤 하는데 본인 몸의 부위별로 Absolute Strength 최대 출력이 얼만큼인지 얼마나 변화하는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 스쿼트 100 치다가 150 하게 되면 레그프레스나 다른 머신들은 따로 무게를 일일이 기록 안 해도 본인 하체 근력의 기준점이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머신들은 조금의 무게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서도 만약에 본인이 프리웨이트를 안 한다 아니면 뭐 그냥 못 한다 그러면 머신 중에서도 프리웨이트와 비슷한 다관절 머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머벤치 프레스라든지 V 스쿼트라든지 어찌됐든 포인트가 뭐냐면 각 부위별로 기준을 삼을 하나의 운동 종목만을 정하면 되는데 최대 출력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다관절 운동으로 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전체적인 무게의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시키는 게 좋다. 자, 설명하다 보니 헬린이 분들은 뒤로 갈수록 헷갈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그래서 쉽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근육과 스트렝스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점진적 과부하가 중요하다. 점진적 과부하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결국엔 무게가 답이다. 이걸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운동 일지를 통해 기록을 해야 되는데 모든 운동을 다 적는 건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다. 고립 머신 운동들은 무게의 수치가 운동 자세나 머신 등의 다양한 변수로 달라지기에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각 부위별로 대표적인 다관절 프리웨이트 종목 하나를 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무게의 점진적 과부하를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게 효율적이며 최선이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복잡한 운동 일지가 아니더라도 본인 몸 부위별로 최대 출력값만 기록해 놓는 게 간단하지만 길게 봤을 때 진짜 엄청난 차이가 생기니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파워리프팅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각 부위별로 최대 출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몸이니까. 사실 이 포인트 하나가 대부분의 보디빌딩이나 스트렝스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